영국의 동맹 프랑스의 사기를 떨어뜨려놔야 한다. 아 진짜 그만 좀 해. 도대체 얼마나 쏘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을 대표하는 베르댕 전투. 양쪽의 군인 무려 50만 명이 희생된 전투였다. 과연 베르댕 전투는 왜 그리고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때는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된 지 딱 1년이 흘렀을 때였다. 독일의 사령관이 말한다. 서쪽의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동쪽의 러시아, 이렇게 우리 독일이 양쪽이랑 싸운 지도 1년째군. 너무 지친다. 사령관님, 무슨 방법이 없으십니까? 우리 독일이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단 동부전선 러시아를 굴복시켜야 돼. 좋습니다. 돌격! 러시아를 무너뜨리자! 그랬다. 1915년 독일군 대부대는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었다. 후퇴하라! 이 과정에서 독일군은 러시아군 포로 75만 명 이상을 붙잡았고 어마어마한 그들의 땅까지 빼앗아올 수 있었다. 우리의 승리다. 아니 잠깐만. 그런데 독일의 사령관이 말한다. 분명히 우리가 러시아의 땅을 많이 빼앗기도 했고 포로도 많이 잡았는데 전혀 이긴 느낌이 아니야. 점점 러시아의 영토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그렇다. 러시아는 정복하기엔 너무나도 넓은 나라였다. 그리하여 독일군 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리는데, 제군들이여, 우리 독일은 이번 러시아와의 전투로 큰 교훈을 얻었다. 러시아는 정복하기에 너무 넓은 나라야. 그러니 우리 독일은 다시 서쪽의 전선 영국과 프랑스와의 싸움에 집중한다. 때는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진 지 2년째 되는 해. 독일은 그들의 전쟁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 러시아가 아닌 영국과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부를 보는 것. 한 독일군 사령관이 말한다. 이제 우리의 주적은 영국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령관님도 아시겠지만 영국을 이기는 게 좀... 그래. 그래서 영국과의 싸움에서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국의 동맹 프랑스의 사기를 떨어뜨려놔야 한다. 네? 프랑스 말입니까? 그래. 우리 독일이 프랑스를 먼저 무너뜨리면 영국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려고 할 거야. 그랬다. 독일 사령부는 영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프랑스 군대의 사기를 꺾어놔야 한다고 생각했다. 독일의 지휘관들이 회의한다. 어떻게 프랑스군의 사기를 꺾어놓을까요? 프랑스 국민들에게서 상징적인 무언가를 우리가 빼앗아오면 어떻습니까? 상징적인 무언가라. 예를 들면 어떤가요? 자, 여기 보시지요. 바로 프랑스의 베르댕 요새입니다. 바로 이것이다. 독일은 프랑스의 사기를 꺾어놓기 위해서 그들의 상징적인 요새, 베르댕 요새를 빼앗으려 했다. 그리하여 때는 1916년 2월 21일 베르댕 요새의 한 군인이 말한다. 조심해! 포탄이 떨어진다! 이 포탄을 시작으로 수십만 발의 포탄이 베르댕 요새에 떨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건 사실 프랑스는 이 베르댕 요새 독일에게 빼앗겨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응? 프랑스의 사령관이 말한다. 독일 놈들, 우리 프랑스는 베르댕 요새 빼앗겨도 전혀 상관이 없어. 우린 방어할 필요조차 없다고. 그 정도로 우리의 사기를 꺾어놓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독일? 그랬다. 프랑스에게 베르댕 요새는 전략적으로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즉 전쟁의 승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당시 프랑스의 총리가 사령관을 급히 찾아갔다. 프랑스의 총리가 말한다. 사령관, 그게 정말이요? 우리 베르댕 요새가 공격받고 있다는 게 정말이냐고? 예, 맞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우리 요새가 공격받고 있으면 어서 지킬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 총리님, 베르댕 요새는요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질 않아요. 그 요새를 뺏기면 우리 프랑스가 독일한테 패배한 줄 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총리님. 당장 제가 지원병을 보내죠. 그랬다. 프랑스 총리의 압박으로 인해 갑자기 사령관은 베르댕 요새를 지키기 위해 지원병을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불러올 뿐이었는데 베르댕 요새의 프랑스 군인이 말한다. 진짜 그만 좀 해. 도대체 얼마나 쏘는 거야? 지원병은 그만 보내주십시오. 어차피 죽을 뿐입니다. 그랬다. 당시 독일은 베르댕 요새에 엄청난 수의 포탄을 발사했다고 한다. 결국 수만 명의 프랑스 군인들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요새를 방어하고자 희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독일의 여론마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 한 독일인이 말한다. 너 우리 독일군이 베르댕 요새를 빼앗으려고 엄청 싸우고 있는 거 알지? 아유, 그럼 당연히 알지. 왠지 이번 베르댕 요새를 빼앗으면 우리 독일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 그랬다. 그저 프랑스군의 사기를 꺾어놓기 위해서 독일은 베르댕 요새에 공격을 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프랑스가 진심으로 방어를 시작하자 독일의 여론도 마치 그 요새를 독일이 꼭 빼앗아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독일의 황태자가 사령관을 찾아왔다. 황태자가 말한다. 어이 사령관, 작전 지휘권을 나에게 넘기시오. 내가 지금부터 베르댕 요새 함락 작전을 지휘하지. 그랬다.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던 독일의 황태자. 그는 갑자기 등장해 베르댕 전투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황태자가 말한다. 아니 이렇게 멀리서 대포만 쏜다고 베르댕 요새가 함락이 되겠습니까? 직접 군인들을 요새로 보내야지요. 그랬다. 독일의 황태자는 하루빨리 베르댕 요새를 빼앗고 싶었다. 따라서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원거리 포격을 중단하고 직접 독일군들이 요새로 돌격했다. 하지만 이는 수만 명의 독일군들이 전사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독일은 베르댕 요새를 빼앗는 데 성공했을까?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베르댕 전투는 아직도 회자될 만큼 1차 세계대전의 그 잔혹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투였다. 그저 군인의 희생만을 강조하는 정치인들과 사령관들이 있었고, 전쟁 전략이라고는 단순한 돌격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전투였다. 베르댕 전투로 인해 희생된 군인은 프랑스군 30만 명, 독일군 28만 명이었다. 이 전투 이후 독일은 바다에서의 싸움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끝. 네,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베르댕 전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사실 이 두 국가 모두에게 별로 실익이 없는 요새였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이 요새를 빼앗아야 1차 세계대전을 이길 것처럼 정말 치열하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군인들이 전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참 그 당시 군인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략이라고는 그냥 총 들고 돌격하는 거 말고는 없었고요. 주변에서는 이 수십만 발의 포탄이 터지는, 정말 이렇게 전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요, 정말 전쟁은 또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구나를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드디어 1차 세계대전의 그 마지막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참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팔로우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